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 또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을 리스펙 해주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리스펙 해주는 거는 당연히 잘 하고 계시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잘한다와 즐기다 라는 거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영어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영어책 읽기도 즐기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운동도 즐기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왜냐면 즐기면 곧 잘하게 되고요, 잘하다 보면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운동이든 공부든 직장에서건 어느 정도 내가 즐기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일도 그렇고 능숙하게 되죠. 운동도 능숙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고비가 오는데요,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즐기는 자세가 되어 있고 내가 그거를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비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스펙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해결하기 힘들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이들이 헤쳐나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리스펙을 받아본 아이는 어떤 분야에서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자존감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건 선생님이건 엄마건 아빠건 아이 스스로가 리스펙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리스펙 해주자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매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딱 왔을 때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도 있고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강하게 표현하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은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편함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존중받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알게 해주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들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는 겁니다. 왠지 그 아이가 정말 예쁘고 귀엽고 선생님 말도 잘 듣는 그런 아이가 왔는데요, 그 아이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왠지 그 아이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그냥 화장실 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가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면 뭐 잘못 먹었나? 몸이 안 좋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매일 매번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면 공부하기 싫은가? 영어책 읽기 싫은가? 뭐가 좀 불편하지? 뭐가 좀 불편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 아이는 평소 공부에 임하는 태도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존중해주는 아이였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조금 공부가 하기 싫은가? 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화장실을 계속 보내줬습니다. 근데 제가 두세 달이 지나고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노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포닉스 반부터 다녔다고 해요. 다녔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너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을 때마다 영어로 한번 이야기 해볼래? 라고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간다는 그 강박이 생기면 왠지 불안해지지 않나요? 굉장히 그 장소와 상황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 불안했나봐요. 그래서 학원을 가기 전에 계속 Can I go toilet? May I go toilet? 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했나봐요. 되뇌이듯이.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안 그래도 영어를 처음 시작해서 영어의 소리에 적응도 안 된 상태인데 그 영어로 화장실을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약간의 문제도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좀 영어를 쉬다가 그래도 영어는 해야 되니까 알아보다가 이제 상담을 받게 되었던 건데요. 정말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때는 선생님도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화장실은 원래 자주 가던 아이다 라고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이의 평소 행동을 보고 조금만 리스펙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또는 엄마와 함께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한번 해봤다고 하면 조금 상황이 더 잘 풀릴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아이가 거기서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를 저희가 선생님들이 우리가 너를 존중하고 있어, 또는 엄마와 아빠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아이를 리스펙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약간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조금 그런 행동을 보이면 이 감정이 잘 컨트롤 안 될 때가 생기죠. 근데 평소에 리스펙을 받아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와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존중을 받던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아이의 행동을 잘 이해를 해주고 잘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 주다 보면 아이가 리스펙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존중을 받는 아이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런 리스펙 하는 거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팁을 드리면요, 아이가 불편한 게 뭔지 생각을 해보고 편안하게 해준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함께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함께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내 이야기를 사소한 거지만 잘 들어주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엄마 아빠의 말을 존중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 아빠도 선생님도 아이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뭔가 즐기는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스스로 또는 선생님 스스로도 열정 있는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선행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영어책 읽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도 읽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기를 따라하기를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읽어주고, 아이와 함께 영어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걸치면 분명히 우리 아이는 즐기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 학습적으로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낭독을 잘해야 된다 등등등 어떤 학습적인 코칭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존중을 받아도 자기가 존중을 받는다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주로 혼난 아이들 같은 경우, 지적을 많이 당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지적을 많이 당하는 아이들은 지적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하고요,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모를 수도 있고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 아이를 영어책 읽기를 즐기는 아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아이와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데 정말 어렵죠. 정말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주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을 정말 안 듣는 아이들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제임스 회원들은 말을 잘 들어주긴 하는데, 항상 똑같은 톤과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말을 꾸준히 반복을 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꼭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정말 너를 좋아해, 그리고 아끼고 있어. 그래서 너가 계속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이 영어책을 즐겁게 읽었으면 좋겠어. 근데 너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가 그런 행동을 보이고 하면 선생님 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똑같은 말을 약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제 경험상 열의 8, 9명 정도는 저와 호흡을 잘 맞추고 영어책 읽기를 잘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선생님은 너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고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있거나 또는 힘든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 라고 항상 아이한테 똑같이 거의 매일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힘내자, 열심히 하자, 이런 비슷한 말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매일 꾸준히 똑같이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임하는 자세 자체가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도 같이 읽고 같이 reading aloud도 해보고 하면서 뭔가 교감이 되는 것 같고요. 아이에게 뭔가 잘못되고 잘 못 읽는다고 해서, 뭔가 틀린다고 해서 굳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위기에서 알려주는 분위기, 이야기하는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리스펙 받고 있어 라는 분위기를 느끼면 잘하고 즐기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아이, 즐기는 아이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발적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동기부여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나 꼭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게 해주냐면,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강요하고 강제하고 지적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기저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을 때, 아이가 뭔가 하기 싫을 때 강요하지 않으면 되고요. 일단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어떻게 시키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안 시키기도 하고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한테 강요하고 강제해서 또는 아이를 막 억지로 시키려고 하다 보면 저희 세대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의 자존감이 예전에 저희들이 크던 그런 시기의 문화와 분위기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강요하고 강제하는 분위기에서는 아이가 자기의 표현을 부정적으로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늘 마음먹는 게 우리 아이들이 뭔가 안 해왔을 때 강요하고 강제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요. 최대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요받지 않고 지적받지 않은 아이들은 자발적 동기부여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자발적 동기부여가 생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책 읽기를 즐기면서 할 수 있고, 즐기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잘 하게 될 거고, 잘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건데 그 슬럼프 자체는 내가 이거 잘하는 거잖아, 나 이거 즐겼던 아이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그 슬럼프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시기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킨더, 초등학교 저학년, 그 다음에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항상 아이들과 매일 웃으면서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존중이란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아이, 그리고 존중을 받았던 아이, 그리고 강요받지 않고 강제하지 않아서 자발적 동기부여가 형성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섭습니다. 코로나에서 이렇게 칭찬도 잘 못해주고 쓰담쓰담도 잘 못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 번씩 꼭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뭐 쓰다듬어주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뭔가 전제를 하고 항상 마음에 깔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생각보다 힘듭니다. 생각보다 힘든데요, 그래도 오늘 또 파이팅해서 우리 아이들과 영어 공부도 하고 영어책 읽기도 즐겁게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DM이나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서 리딩 교육 11년의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제임스 리딩 투게더. 그러면 오늘 또 리딩 투게더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뵐게요.